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SK플래닛이 함께하는 SK플래닛 만렙 사장님 양성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치 뉴스 같기도 하고, 네, 뭐 다큐멘터리 같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첫 강이다 보니까 소상공인 마케팅 좀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이란 단어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매장을 새롭게 운영을 하시거나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더라도 마케팅 이런 단어를 좀 생각하시기에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이번 기회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시간을 내셔서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면은 매장 창업이라든지 운영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조금 여러분께 계속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을 좀 드려볼게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들리죠? 개업했는데 장사가 안 돼요. 그리고 코로나, 비대면,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런 고민들이 지금 설문조사에도 상당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 내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하나하나씩 다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면서 맞아, 나도 저런 고민이 있는데, 맞아, 나 저런 거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같이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프라인 간판 광고의 한계가 있다. 그쵸. 아무리 이제 간판 광고를 하더라도 누가 봤는지, 그리고 누가 관심이 있는지 이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매출 관련해서는 매장 매출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매장 어떻게 하면은 매장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매출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고, 지금 매장 방문 고객이 너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매장 같은 경우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더더욱 단골 고객마저 지금 적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단골 고객을 늘릴 수 있을까요? 저는 새롭게 창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펫 의류 관련된 신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스마트 스토어에도 입점해보고 싶고, 온라인으로 이제 조금 판매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신규 매장보다 좀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아마 10년 넘게 매장을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종업종이지만은 새롭게 매장이 오픈되는 곳들은 무언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데 저는 뭔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뒤쳐져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어떤 고민 또는 불안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매장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SNS를 지금 독학으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는데 좀 노하우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매장을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또는 컨설팅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좀 있으시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맞춤 한복집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조금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좀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도 있으셨고, 그리고 농산물이라든지 견과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잘 응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조금 교육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마 마케팅 관련된 내용이 될 거죠. 네.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커피차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푸드트럭을 좀 홍보해보고 싶다. 그리고 리폼, 옷수선은 정말 자신이 있는데 이걸 홍보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라는 그런 고민도 있으시고요. 국악학원을 홍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매장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인데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판매를 잘 할 수 있을지, 판매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예비 창업을 할 거지만 실제로 오프라인도 병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또는 비대면 상황들 때문에
더 고민이 더 많아지신 것도 사실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외부 환경의 변화보다는 진짜 소상공인 매장 사업에 있어서의 어려움, 고민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단지 최근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기술 발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대면 환경 속에서 마케팅의 방법론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소상공인의 고민은 제가 볼 때는 동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도 여러분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소상공인 매장을 새로 열고 다시 또 폐업을 하는 그런 비율들은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 정부 통계에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어떤 외부 환경 변화라기보다도 결국에는 이 소상공인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나만의 고객이 오게 할 만한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이런 설문조사 통해서 좀 느껴보게 됩니다. 뒤에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 하나씩 좀 더 다뤄보긴 할 건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소상공인 매장을 운영하실 때 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내용들을 여기서 한번 들여다본 거고요. 결론은 어쨌든 고객 관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매장 활성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매출을 내가 늘릴 수 있을 것인가가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강의에서는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 매출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그런 원인은 근본적으로 뭘까? 결국에는 매장 방문을 고객들이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건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그거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매출을 난 이렇게 한번 향상시켜 볼 거야. 매장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볼 거야 라는 그런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매장 방문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 변화한 환경 속에서 라이브 방송, 밀키트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은 진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매장 활성화 그리고 매출 향상을 위한 해결 방안 이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1 첫 번째 소상공인 매장 방문이 어려운 점. 네, 소상공인 매장 매출 발생 구조부터 좀 들여다볼게요. 여러분은 비 오는 날 매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가 오면 일단은 음식점 같은 경우는 매출이 확 감소합니다. 일단 비가 오기 때문에 가기 싫죠. 비 맞은 상태 집에서 뭔가 배달시켜 먹는 게 더 편할 거고 그리고 아무리 맛있어도 가기 어려운 게 이제 비 오는 날의 현실인데 저도 한 몇 년 전에 실제로 이제 뷔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뷔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매일매일 하는데 비가 와버리면 반절도 못 판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버리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기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비 올 때 매출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의 방법론은 뭐였냐면 비 왔을 때 근처 분한테 실시간으로 문자를 빨리 보내서 비 오는 날만 특별히 할인을 해드릴게요. 뭐 50% 할인, 파격 할인. 근데 이거는 딱 비 오는 지금부터 오늘 뭐 저녁까지 딱 이렇게 특별한 명분을 두고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기존에 자기가 본인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분들한테만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근처에 있는 신규로 이곳에 올 수 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셨던 케이스이긴 한데 나름 그런 고민을 한 것 자체가 정말 좀 대단하신 것 같고 이제 그런 고민들이 이제 소상공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여러분한테 동일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그 시작은 결국에는 지금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식스 시그마라는 얘기도 있고 시그마 6라는 얘기도 있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결국에는 그거의 핵심은 인풋이 있을 때 아웃풋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인풋을 넣어야만 아웃풋이 나온다. 그래야만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는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는 비 오는 날 매출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의 것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보는 거죠. 우리 지금 매장에서 이런 날 또 이런 케이스에서 매출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가령 냉면 가게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여름에는 엄청나게 막 바빠요. 그래 막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막 못 구할 정도 바쁜데 반면에 겨울이 되면 엄청나게 이제 한가해지는 거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냉면집에서 그 따뜻한 뭐 만둣국이라든지 뭐 설렁탕 이런 것들을 이제 메뉴를 내놓는데 과연 그게 최선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비수기인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물론 현업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바쁘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당장 손님이 이거 주문하고 뭐 이 탭을 치워주세요라고 할 경우에 충분한 매장 안에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사장님도 되게 바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여유가 없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은 잠깐 이제 퇴근하시거나 아니면 집에 잠깐 쉬고 계실 때 그런 고민들, 진짜 매출이 내 매장의 특성상 이럴 때는 너무나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실제로는 매장 방문 고객이 있을 경우에만 우리 매장은 매출이 발생되네. 상당히 수동적인 구조로 지금 되어 있네. 내가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어떻게 방법을 바꿔서 고객이 올 수 있게끔 방법론을 좀 찾아볼 수 없을까? 이런 좀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이제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에도 써 있지만 우리 매장의 매출 발생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동적인지 아니면 능동적인 상태인지, 내가 뭔가 인풋을 넣어서 매출에 대한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소상공인 매장에 고객이 방문하기 어려운 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말해도 그 매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매장을 찾아서 검색해서 가는 것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죠. 두 번째, 해당 매장에 대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 번 그 맛있는 거 다시 먹고 싶으시죠? 그리고 좋았던 경험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가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아예 실제로는 그 매장에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마케팅 용어 중에 뭐 씬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영화에도 어떤 드라마에도 어떤 씬이 있듯이 이 씬의 핵심은 딱 연상이 되는 딱 그 순간에 스틸컷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매장을 딱 떠올리는 순간 그 경험이 딱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처럼 딱 박히느냐, 요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그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매장을 방문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로는 방문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가령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김치찌개집 쿠폰이 왔어요. 또는 1+1이 왔어요. 심지어 스파게티 1+1이 왔다 할지라도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데리고 갔다가 맛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서비스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되게 난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 미리 사전에 검색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때에 따라서 예약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1번에 해당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이제 브랜드를 고객한테 인식시키는 거, 이제 브랜드 어웨어니스라고 해서 고객들 머릿속에 내 매장, 내 브랜드를 인식시키는 게 과연 잘 되어 있는가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죠. 고객에 대한 경험, 이거를 나는 어느 정도 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컨텍스트, 맥락상에 나는 맥락에 맞는 고객이 필요하는 혜택이나 정보나 그런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점검해야 될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세 가지 고객이 방문하지 어려워하는 점, 이거는 뒤로 아까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한번 다음 강의에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바쁘고 그리고 당장 이제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좀 불안감과 또는 압박감 때문에 기존의 마케팅 방식을 채용하기가 또는 채택하기가 쉬운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옆에 분들이 전단을 하고 옆에 분들이 현수막 광고를 하니까 나도 안 하면 불안해.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옆에 이미지 보시면은 레밍이라는 동물의 특징이 앞에 가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면서도 불안해해요. 이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막 하면서 따라가는데 결국에는 같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의 방식이 있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거 맞나라는 것들을 한 번만 이 순간 이 강의를 들으신 이 순간 한번 되짚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단 현수막이 싸니까 그리고 편하니까가 아니라 이거 진짜 맞나?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맞나라는 고민들을 하시면서 과거 그대로 나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라는 걸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방금 설명도 드렸지만은 계속 이런 불안함은 여러분 가운데 계속 다가갈 거예요. 비대면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주변 매장은 계속 뭔가를 시도하고 있고 신규 매장은 더더욱 라이브 방송, 밀키트 이런 배달들을 막 시도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희 집 앞에 이제 밀키트를 보통은 이제 온라인으로 보통 주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밀키트 테이크아웃 집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밀키트를 테이크아웃도 하게 하고 밀키트를 온라인 주문했을 때 그걸 어떻게 보면 재고 창고처럼 활용해서 판매도 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병행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식의 계속 변화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은 옆에 있는 반찬집도 이제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죠. 나는 그냥 손님이 와야만 하는 그런 가게인데 나 당장 밀키트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계속 생기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늘어나고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라고 해서 불안이 계속 가중되는 것들은 사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고민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도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첫 번째 암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두 번째 암초라고 놓고 보면은 첫 번째 암초는 오른쪽에 배가 봤을 때는 수면 위에 있기 때문에 보여요. 근데 두 번째 암초는 수면 밑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자, 앞에 내용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암초가 코로나, 비대면이라는 그런 현실 또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니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갑자기 라이브 커머스를 하네? 밀키트를 하네? 불안해? 나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으로 막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번째 암초 밑에 보시면은 보이진 않지만 배가 딱 거길 지나가게 되면은 암초에 걸려서 좌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번째 암초를 루트 코즈, 결국에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상공인 매장에 방문하지 않는 세 가지가 오히려 저는 근본적인 원인, 배가 좌초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루트 코즈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코로나 비대면으로 인해서 당장 라이브 커머스, 밀키트 어떻게 하나 그 조바심을 내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거 이전에 내가 본질적으로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만 내 배가, 내 매장이 좌초하지 않고 잘 될 수 있겠구나라는 고민, 이거를 여러분께 저는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이번 강의의 핵심일 수 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론적일 수도 있고 되게 좀 교과서 같아 보일 수 있긴 하지만 바쁘더라도 보이지 않는 이거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라이브 커머스 밀키트만 하면 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2, 이제 라이브 방송 밀키트만 만들면 해결될까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 이제 코로나, 이제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요즘 주변 사람들이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고 밀키트도 제작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과연 라이브 방송 밀키트만 만들면 해결이 될까요? 라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시작을 할 건데,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라이브 방송도 되게 좋고요, 밀키트도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라이브 방송과 밀키트를 준비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한번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서민갑부에 나온 그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9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다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뒤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분들,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세 글자로 어떻게 불러드리는지 아시나요? 네, 머구리라고 하더라고요. 머구리. 네. 왼쪽에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사장님이에요. 소상공인 사장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닷속에 들어가세요. 근데 다음 이미지 보시면은 여기가 수족관으로 들어가는 파이프 호스예요 라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 파란색이 파이프 호스인데 뭘까요? 네, TV 프로그램 혹시라도 보신 분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파이프 호스는 사장님의 수족관과 실제로 바다가 연결되어 있는 호스입니다. 이분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이분의 철학은 뭐냐면 가장 신선한 제품을 고객,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싶다가 이분의 매장 또는 사업 운영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머구리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신선도를 높일까 고민하다가 땅을 직접 파서, 네, 물론 땅을 본인이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땅 밑에 호스를 연결하는 부분들은 다른 분들이 하셨겠죠. 하지만은 실제로 제 방송을 보니까 바닷가에 들어가서 호스를 또 연결하는 그거는 직접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은 신선 해산물로 인식되는 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주문 건수가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질문은 밀키트 또는 라이브 방송만 하면 해결됩니까? 라는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했잖아요. 한번 계속 그 질문을 머릿속에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의 철학은 신선도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제품의 신선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방법론으로 일단은 바닷가와 내 수족관을 연결해서 신선도를 높이겠다. 차별화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주문 건수가 늘어난 일이 발생이 됐어요. 또 이분은 거래처가 있죠, 당연히. 거래처 사장님한테, 오른쪽에 계신 마스크 쓰신 분이 이제 거래처 사장님인데 오늘 도와드릴 거 없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죠. 근데 갑자기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은 손님이 왔는데 남은 키조개 한 마리 더 주면 되지 하면서 본인이 직접 줘버려요. 어떻게 보면 되게 누가 보면은 월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송 내용을 보시다 보면은 뒤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음에 제가 납품할 때 키조개 몇 개 더 갖다 드리면 되죠. 무슨 얘기냐? 나는 그냥 납품업자, 제공업체로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제품이 어떻게 보면 유통돼서 소비자까지 판매되는 것까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게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인드가 이분한테는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호스랑 연결되어 있는 수족관인데, 갑자기 손님이 키조개란 질문을 하자마자 키조개 1kg?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이미 그때 주문이 왔을 때 키조개를 잡고 그리고 1kg를 재고 이렇게 주면은 당연히 또 다른 손님이 다른 주문을 했을 때 되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분은 나름의
어쨌든 기준을 가지고 1kg 단위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포장을 해 놓은 거죠. 오른쪽 이미지는 이분이 이제 직접 식당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에 운영했는데 지금 위탁으로 운영을 시키고 있고, 이제 회센터에 납품도 하고 대형마트에 납품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신선도 하나로 시작했지만 하나씩 지금 내용들을 보시면은 실제로 되게 소비자들에게 빨리빨리 무언가 효율화시켜서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를 계속 이분은 가지고 있고, 거래처에서 자기 제품이 잘 팔리게끔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판로 개척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각화되어 있는 분이기도 하시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분이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 제품을 가지고 라이브 방송 해야지가 아니라, 아까 그 신선도에 대한 그 스토리라인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한테 정말 신선한 것들을 전달해 줄까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은 그 해산물이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배달까지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신선한 제품들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모든 주문과 이제 배송 과정을 이분이 직접 잘 챙기고 있는 거죠.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까 제 질문 자체가 라이브 방송 그리고 밀키트 무조건 만들면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짧은 케이스 스터디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거 하기 전에 나는 진짜 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에게 나만의 어떻게 보면은 주특기죠. 어떤 걸 가지고 그들에게 감동을 시킬 것인가, 나만의 철학이 있는가 라는 부분들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결국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밀키트를 만들던 아니면은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되게 교과서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쁠수록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저는 요즘 되게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파도가 막 밀려오고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라는 것도 있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증강현실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오토 마케팅, 뭐 빅데이터 막 여러 가지 막 내용들이 나올 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돼라고 막 생각해 버리면 우왕좌왕하다가 정말 내 기준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밀려오는 파도에 물만 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나만의 컨텐츠가 확실히 있고 나 확신이 있어, 고객한테 이걸 전달하면은 분명히 먹힐 거야 라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만 챙겨보시면은, 오히려 파도가 왔을 때 여러분은 그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아주 멋지게 즐겁게 서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매장에서 요리도 하셔야 되고, 어떤 뭐 테이블도 경우에 따라서는 치우셔야 되고, 힘든 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제 일이 끝나시면은 피곤하시겠지만은 한 30분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나만의 감동시킬 수 있는 포인트, 그런 컨텐츠와 가치가 무엇일까? 그게 확신이 서면 그 다음부터는 라이브 커머스를 하셔도 되고 밀키트를 만드셔도 되죠. 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여러분이 그 정말 바다에서 파도에 멋지게 서핑할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 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